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도시인에게 가장 익숙한 집은 아마도 이 콧대 높은 아파트겠죠. 그런데 요즘 좀 남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은데요. 시골집의 대명사였던 흙집이 당당하게 도시에 입성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도심 한복판에 흙집을 짓게 된 걸까요? 과연 도시에서도 흙집 짓기가 가능한 걸까요? 먼 훗날이 아닌 지금 당장 살고 싶은 집. 흙집 짓기가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아파트 숲이 있는 경기도 용인. 우아하고 세련된 집들 한가운데 조금 투박해 보이는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오네요. 지금 막 동화 속에서 뛰어나온 듯한 흙집입니다. 고개만 돌리면 고층 아파트가 보이는 도심 한가운데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습니다. 세상을 둥글게 떠받치고 있는 처마 아래 나무 굴곡을 그대로 살린 기둥. 누구라도 잠시 앉아서 쉬고 싶은 추억의 텐마루까지. 참 고즈넉한 멋이 넘칩니다. 혹시 음식점은 아닐까요?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집에 과연 누가 살고 있는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그 집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가 저희 거실이고요. 이쪽은 주방이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안방입니다. 여기가 안방과 그 거실을 통하는 복도. 이거 단 차이가 좀 있죠. 여기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 침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 붙박이장.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제가 쓰는 화장대 겸 장식장입니다. 둥글게 살다 보니 가구 대신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여기 2층이고요. 아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더욱 아늑합니다. 도시의 흔적은 오직 창밖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방 어디에나 흙을 품은 이 집의 매력은 집 밖에도 있습니다. 테라스에 나오면 나무는 물론 파란 하늘과도 더욱 가까워집니다. 아직은 저희 직장 문제도 있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어서 흙집은 짓고 싶은데 뭐 직장이라던 그 문제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어가지고 마침 여기 땅이 있어서 더구나 여기가 지금 산 밑이라서 흙집을 지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흙집을 짓게 됐어요. 약 120제곱미터, 36평 흙집 공사에 들어간 돈은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탁한 공기보다 아파트 공기보다는 흙집 공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이 흙냄새, 나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흙집에 오기 전 10년간 아파트 생활을 했던 강계숙 씨. 이제 아파트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데요.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일상 속에서 잠시 뾰족해진 마음도 이 흙냄새를 맡는 순간 부드럽게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사람도 점점 집을 닮아가나 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남다른 외관을 가진 이 집에 닿을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주택이 즐비한 이곳. 흙집은 오직 이곳뿐입니다. 널찍한 마당에는 설익은 가미. 장독대에선 장도 익어갑니다. 불광동에서만 23년째 살아온 이몽택 씨. 이 집으로 이사 온 지는 벌써 10년째인데요. 감나무부터 대나무까지 이곳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새도 있네요, 여기. 예, 지금 시간대별로 새들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들도 머물다 가는 흙집. 안으로 들어가면 탁 트인 거실창이 맞아주는데요. 창 너머에는 사계절이 그림처럼 흘러갑니다. 자연을 닮은 집답게 싱크대며 식탁도 모두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흙도 아낌없이 쓰였습니다. 예, 한 30cm는 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두껍고요. 큰 방이거든요. 큰 방도 그래서 그 공간이 좀 높이도 높고 전체적으로 사면이 황토로 지어졌기 때문에 호흡하기도 굉장히 편안하고 답답할 때 여기 와서 있으면 좀 상쾌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방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도시에서도 느리게 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얻은 건 삶의 여유만이 아닙니다. 흙은 이들에게 건강한 삶도 주었습니다. 감이 클수록 더 처지는 것 같아요. 천식은 그냥 여기 와서 재발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재발하면 시간을 재갖고 응급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아직 응급실 신세를 한 번도 안 졌던 것 같아요. 겨울만 되면 호흡기 막 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만 안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직접 살아본 이들에게 흙집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갈수록 색깔이 이제 처음엔 이사 오는 걸 반대했던 아들도 지금은 누구보다 흙집을 좋아한다는군요. 친구들 중에 동아분처럼 흙집에 사는 친구 있어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일단 제가 원래 아토피가 심했는데 그게 없어진 게 제일 좋고 또 선식도 좀 없어진 게 되게 좋아요. 옛날에 어떻게 심했었어요? 좀 설명을 이렇게 긁고 상처가 가실 날이 없었던 아토피도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사라졌다는군요. 단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누군가에겐 믿기 힘든 이야기일지 몰라도 이들에겐 흙이 준 자연의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집에 사실 거세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건이 허락되면은. 네, 네. 허락이 되면 네. 계속 살고 싶고 동아는 저도 살고 싶어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흙을 너무 가볍게 본 건 아닐까요? 굉장히 유익한 기능들을 해줍니다. 흡착을 통해서 공기 오염 물질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황토집은 이제 다공성이고 공기도 잘 통할 수가 있고 또 시멘트라든지 철골 어떠한 목재 등에서 올 수 있는 다른 그 유해 성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체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엔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도시라는 공간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이제는 전철만 타면 올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분주한 움직임 속에 26제곱미터, 8평 남짓 아담한 흙집 공사가 한창입니다. 먼저 황토에 모래와 물을 섞어 황토 반죽을 만듭니다. 이 황토는 시멘트를 대신해 황토 벽돌의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 한켠에선 나무가 등장합니다.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이쪽에 저희가 먼저 갈게요. 조심조심 나무가 꽤나 묵직합니다. 이쪽에요. 쭉 당겨. 그렇죠. 오케이. 채웁니다. 밑에 낮춰주세요. 밑으로. 이 나무 구조물은 흙집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뼈대가 됩니다. 뒤에 나무 조심하고 나무. 천천히 나무 산다. 겉보기엔 매우 능숙한 전문가들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업자가 아니고 순수 흙집을 짓는 동호인들의 모임입니다. 마치 품앗이를 하듯 서로의 집을 지어줍니다. 그 사이 나무 골조가 다 세워졌습니다. 흙집의 백미는 무엇보다 고향집의 따뜻한 아랫목, 구들입니다. 불길이 지나는 길목인 방고래를 만든 다음 불을 지펴도 무너지지 않도록 흙을 단단하게 다져줍니다. 꼭 밟아주세요. 실제 공사 현장에서 동호회 윗기수가 아래 기수에게 기술을 전수해줍니다. 드디어 호박 하루 만에 방고래가 완성됐는데요. 이게 끝이 아닌가 봅니다. 구두를 덮기 전에 소금을 뿌립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벌레들이 살기 좋은 환경지에서 우리가 이 친환경집을 지을수록 아궁이 밑에 보면은 벌레들 생성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또 퇴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마치 방바닥 아래 흰 눈이 쌓인 것 같은데요. 그 사이 황토 벽돌은 점점 더 높이 빈틈없이 쌓여가는데요. 점점 더 집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어김없이 흙집 짓기가 시작됩니다. 현무암 재질의 무거운 구들장을 놓는 날인데요. 초급자에겐 가장 어렵고도 섬세한 기술입니다. 이 각이 틀려지면 안 된다고. 예. 자, 조금 더 치시고 저게. 예. 이쪽으로 조금 더 와야 될 겁니다. 예. 집수리는 물론 못질도 제대로 못했던 이들 중엔 흙집의 매력에 빠져서 아예 집 짓는 사람이 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구들을 놓은 자리 위에는 마치 장판을 깔듯 황토를 발라줍니다. 이제 굳기를 기다릴 시간. 붉게 물든 저녁노을도 황토빛을 닮았습니다. 공사 엿새째. 지름이 50cm나 되는 통나무 다듬기가 한창입니다. 십시일반 힘을 모아 겉껍질을 벗겨내고
다음은 숙련된 목수가 이어받습니다. 마치 공예품을 만들듯 나무의 속살에 모양을 내기 시작합니다. 마무리로 거친 나뭇결을 부드럽게 다듬어 줍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변신의 변신을 거듭한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잠시 후 나무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자, 살살 밀어. 이것을 찰주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뭐 무게가 자, 하나, 둘, 으쌰. 미리 깎아 만든 석가래를 찰주에 끼우기 시작합니다. 이 찰주가 집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거실에서 천정 역할을 하는 건데 특히 원형으로 그려서 길을 모은다고 얘기하는 찰주의 모습입니다. 찰주의 둥근 홈을 따라 지붕 처마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석가래를 끼우는데요. 이렇게 끼운 석가래가 24개에 달합니다. 이제는 지붕을 덮어줄 차례인데요. 석가래 위에 가로로 길게 편백나무 판재를 덮어줍니다. 흙집이란 흙을 주 재료로 하면서 자연 소재를 함께 사용한 집을 말하는데요. 창문과 문틈 사이사이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이곳엔 탈취와 제습 효과가 있다는 참숯이 들어갑니다. 이제 70% 정도 흙집 짓기가 완료됐는데요. 지붕 단열을 위해서 꼼꼼히 황토 올리고 숯 올리고 그리고 나서 덧석가래를 걸고 합판 치고 마지막에 방수포를 올려서 기와로 하든 싱글을 하든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되면 대략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흙 위에 한지를 덧바른 내부와 나무로 만든 천장. 여기에 화장실과 주방까지 갖춰져 있어 좁아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구들방의 장점 중 하나는 아궁이가 있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숯불에 구워 기름기가 쫙 빠진 삼겹살은 덤입니다. 이거 좀 연해진 것 같은데? 동호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회포를 푸는데요. 초급자일수록 흙을 만진 경험이 더욱 특별합니다. 이게 어떤 곳일까, 흙집이 어떤 걸까라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었어요. 친환경적인 이제 집을 내 손으로 지어가면서 한번 말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한층 더 이제 간절히 이제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집을 직접 지으면서 그 꿈에 조금 더 다가갑니다. 남한산성이 자리한 경기도 광주. 푸른 산자락 아래 아기자기 재밌는 흙집 한 채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지은 집을 방문하는 흙집 탐방 날입니다. 함께 모여 인사도 하고 흙집의 장단점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염색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뜨뜻해요. 근데 전체 공기는 훈훈해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서울집은 방바닥은 뜨거워요. 근데 우리 공기는 차가워요. 이렇게 서로의 흙집을 방문하면서 나중에 어떤 집을 지을지 공부도 하고 미리 구상도 해봅니다. 처음엔 주말 주택으로 흙집을 지었다는
집주인 최남선 씨. 살다 보니 너무 좋아 아예 이곳에 눌러 앉았습니다. 집안 곳곳 가죽 공예가다운 감각도 엿보이는데요. 옷걸이가 된 튀김 젓가락. 옛날 소쿠리도 운치를 더합니다. 아무래도 도심에 짓다 보니 물류 조달이 어렵고 비용도 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흙집은 잃은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집입니다. 서울같이 매연도 심하고 빌딩도 많아서 시원한 바람이 막혔는데 혼자서 흙집을 짓고 살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럼 그거가 이제 사람들한테도 전파돼서 서로 흙집을 대면 친환경적으로 뭐 사회에도 좋고 본인한테 가장 좋죠. 흙집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집입니다. 도시에서 당장 흙집에 살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에서도 흙을 보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황토 리모델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비염이 심하고 또 이제 그 숙면을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시간 자고 깨고 또 1시간 자고 깨고 일어나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벽지를 제거하는 게 황토 리모델링의 시작입니다. 벽지를 다 뜯어내고 나니 곁에 있어도 몰랐던 민낯의 콘크리트 벽이 드러납니다. 이제 벽지 발라냈는데 이거 시멘트 보니까 좀 삭막해 보이죠? 응?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예, 뭐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다른 분들도 벽지 다 뜯어내면 이 시멘트 보게 되면 아마 삭막감 느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벌집 모양의 망을 씌워주는데요. 그래야 콘크리트와 황토가 서로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이제 애들 자녀 뭐 교육 문제라든지 뭐 직장 문제라든지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황토 바르면 이제 좋다는 말씀도 저 소문 듣고서 그래서 이제 바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황토를 바를 차례인데요. 보기보다 참 많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황토를 체에 걸러 곱게 만든 다음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래와 찹쌀가루, 코코넛 껍질과 송진까지 넣어줍니다. 자연의 재료 외에 인공적인 재료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끈끈하면서도 찰진 모습입니다. 이제 더 쉬운 망 위에 황토 반죽을 펴바르기 시작합니다. 벽은 물론 천장까지 방 하나에 들어가는 황토 양만 해도 무려 1톤가량. 공사 비용은 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안방의 경우 대략 6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번엔 꼼꼼하게 펴바른 황토를 일일이 긁어주는데요. 그래야 2차 미장 작업을 할 때 사이사이 흙이 단단하게 잘 붙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오늘은 마무리로 황토칠을 해줄 차례입니다. 황토를 풀처럼 바르면
흙이 묻어나지 않고 코팅 역할을 해준다는데요. 황토칠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뿌리고 말리는 과정을 서너 번이나 반복합니다. 흙이 마를수록 붉은기가 사라집니다. 드디어 황토 리모델링이 끝났는데요. 같은 공간이지만 황토 하나로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와, 좋다. 아, 좋다. 왜 이러세요? 낯설기도 하지만 기대가 더 큽니다. 신기해. 너무 좋고요.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내인데 흙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도 많이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자연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는 분위기라서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감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엔 아파트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흙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아파트와 흙의 만남. 언뜻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얼마든지 조화로운 변신도 가능합니다. 흙을 품은 벽에서 기품이 느껴집니다. 누구나 마음속엔 언젠가 살고 싶은 진짜 집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 모습도 제각각인데요. 도시에서 유유자적 고추 따는 부부가 있습니다. 고추도 따? 고추 몇 개만 따야지. 자기 청양 저기 오이고추 좀 몇 개 따야지. 4년째 도심 속 귀농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 보이네요. 네.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전혀요.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아파트는 아유 그냥 위층 그 눈치 봐야 되고 밑에 층 눈치 봐야 되고 그 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영 공직 생활을 하던 남편 은퇴 후 꿈에 그리던 집을 이곳에 지었는데요. 병치레가 잦은 아내를 위해 흙집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에 살다 보니 먹는 것도 자급자족이 됐는데요. 오순도순 농사지은 고구마를 구워 먹는 벽난로와 피로가 확 가시는 구들빵은 노년의 친구와도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편안한 서재와 전망 좋은 운동실까지 부부가 원했던 공간이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 굴뚝을 높게 지었습니다. 왜냐면 도시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연기 들어가서 아무래도 뭐 몸에 좀 안 좋다 뭐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러지 않게끔 하느냐고 저희로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 배려를 조금 생각을 했지요. 내년에 먹어요. 평생 내 집 마련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도시인. 그 열정이면 흙집 짓기가 가능한 많이 걸까요? 먹어 이제 올해는 마지막이야. 없어. 평당 500만 원 정도인데 총 건평이 47평인데 한 250 정도, 2억 5천 정도 들은 거죠. 아파트 한 채 소유한 정도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도시집 짓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충분하죠. 그러지요. 이쪽에 이제 특히 이게 평택 지역이 땅값이 많이 이제 저렴한 것 같아요. 주변 도시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땅 사서 이런 집을 지을 수 있고. 어쩌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 더 망설였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집. 도시인에게 흙집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 증식의 도구, 즉 어떤 투자나 또는 투기의 어떤 그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정말 8시간 이상 내 가족이 쉬거나 잠자는 삶의 어떤 보금자리인데, 집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좀 이렇게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지는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집. 하루 한 번은 함께 웃는 집. 화려한 외모보다는 마음이 편안한 집. 그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가서 잡아먹을 거예요. 칭칭.